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의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은 추석 당일, 그리고 추석 연휴 5일, 토, 일, 월, 화, 수에서 야, 시간 이렇게 빨라도 되나요? 화요일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경제 소식은 뭐가 있는지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어제 미국 증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쉬는 동안 미국 증시는 FOMC를 앞두고 긴장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와중에 다우는 0.5% 상승, S&P 500은 0.1% 상승, 나스닥은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지속적으로 빅컷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러다가 FOMC에서 스몰컷 나오면 어떡하려고 이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이 와중에 순환매가 조금 나왔다고 하네요. 작년부터 많이 올랐던 반도체 주들은 하락했고 아마도 모건 스탠리에서 나온 반도체 관련 리포트가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산업, 에너지, 유틸, 부동산 등이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빅컷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며 금리 인하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식으로 관심을 많이 받았다고 하네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기업을 꼽으라면 바이오, 건설 관련주 이런 것들을 꼽을 수 있겠죠. 그리고 빅컷 기대감으로 10년물 국채금리는 하락했고 달러 가치는 연중 최저 수준까지 하락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어제 애플이 좀 많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얼마 전에 공개했던 아이폰 16 잘 팔릴 거라고 예상했으나 하지만 예상보다 부진하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애플 전문가 거밍치는 13일부터 일주간 사전 주문 판매량이 3,700만 대로 집계가 되었는데, 그런데 아이폰 15랑 비교하면 당연히 더 잘 팔려야 정상이지만 같은 기간 대비 13%나 줄어든 수치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 애플이 잘 팔릴 거라고 예상했던 그 중심에는 당연히 애플 인텔리전스 AI가 있었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출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끌지 못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요. 참고로 애플 인텔리전스는 다음 달 새로운 아이폰 운영체제 업그레이드 버전부터 담길 예정이라 우리가 예상하는 모든 AI 기능을 담길 때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식에 애플은 약 3% 정도 하락했고, 이런 소식이 들릴 때마다 도대체 워렌 버핏은 애플을 판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가 이런 생각이 계속 듭니다.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인텔이 어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부 분사를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파운드리 사업부를 완전 독립해 자회사로 만들어 설계와 완전 분리해 운영하며, 그렇다면 따로 상장하나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와중에 월가의 전문가들은 어차피 망한 거 매각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이거를 호재로 인식을 했나 봅니다. 반도체 주주는 전반적으로 하락했다는 걸 우리가 봤었지만 인텔은 6% 상승하며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이제 진짜 위기가 온다라는 얘기가 슬슬 들려오고 있죠. 2년물 국채 금리가 급격히 하락하고 10년물 금리와의 차이가 26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되었습니다. 자, 여기 왼쪽에 보시면 2020년도부터 10년물과 2년물 금리 차이가 나타나는 표인데요. 보통은 당연히 이렇게 위에 포진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2022년부터 장단기 금리 역전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게 드디어 이제 해소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과거 사례로 보면은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해소가 되면은 2개월에서 6개월 후 경기 침체가 발생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역전되면은 침체는 따라오더라 이러한 지표로 활용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락장이 올 거니까 안전벨트 매라 라는 건데요. 일단 방금 봤던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차트를 보시면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차트가 나와 있는데 장단기 금리 역전이 되어 있으면은 무조건 여기 보시면은 그로부터 한 6개월 뒤 이때 검은색으로 색칠된 부분이 있죠. 이게 경기 침체입니다. 경기 침체가 항상 그 다음에 왔고, 이때도 그 다음에 왔고, 이때도 그 다음에 왔고, 이때도 그 다음에 왔고, 이때도 그 다음에 왔고, 그리고 코로나 때도 살짝 역전됐을 때도 왔고, 그리고 이번에는 당연히 오지 않겠냐라는 건데, 하지만 침체가 설령 온다고 하더라도 하락장은 아닐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역전의 해소가 하락으로 이어지던 시기는 대부분 저물가 시대였고, 그런데 지금은 저물가 시대 아니죠. 고물가 시대죠.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이 금리 역전차가 해소가 되었다고 경기 침체와 하락장이 오는 건 아니다. 실제로 과거 데이터를 보면 과거 고물가 시대에 있던 8번의 역전 해소 중 6번은 오히려 상승장이었다. 이러한 얘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정답은 없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다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어떤 결과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하락장의 가능성이 분명 예전보다는 높다라고 충분히 말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장에서 100% 현금으로 덤비는 거는
조금은 좀 무리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은 분명 해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너무 야수야, 100%다 주식 투자만 하고 있어. 그렇다면은 딱 5%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5%만 뭐 파킹 통장 이런 데다 넣어 놓고 혹시나 하락장이 오면은 그때 물을 태우는 그러한 방법 정도는 충분히 고려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금리 역전차가 해소가 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결과가 있을지 2개월에서 6개월 후면은 내년 봄이겠네요. 내년 봄까지 결과가 나타날 것 같은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비트코인을 이제는 슬슬 사볼 때가 되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반감기가 있고 벌써 5개월 차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공부했을 때 분명 반감기 이후에는 가격이 오른다고 했지만 여전히 우하향하는 모습을 현재까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1차에서 3차 반감기를 봤을 때 가격이 조정받는 흐름을 겪고 상승하는 패턴이 나타났었다고 하는데요. 반감기마다 하락기와 상승 시기, 당연히 그 시점 차이는 있지만 큰 흐름은 동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세 차례 모두 공통적으로 6개월 뒤에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이제 6개월까지 한 달 정도가 남았거든요. 슬슬 사볼 때가 되지 않았냐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하네요. 자, 과연 비트코인 결국은 나중에 계속 올라갈 것 같긴 한데요. 과연 이제 올해 아니겠죠? 6개월이 당장 다음 달이니까 올해 안에 1억을 다시 찍을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정기요금 4분기 요금이 곧 정해진다고 합니다. 최근 증시가 안 좋은 와중에 한국전력의 주식은 저점 대비 22%나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 줬는데요. 경기 침체가 온다 이런 얘기가 나타나다 보니까 야, 경기 침체가 와도 우리는 전기는 쓴다. 그러한 논리와 함께 국밥 같은 기업들이 수혜를 본다는 이야기 때문에 좋은 흐름을 나타냈고, 그리고 이번 달 말에 4분기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좋은 모습을 나타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굳이 지금 전기요금을 올리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정부 입장에서는 여름에 전기요금 올리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큰 반발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여름이 끝나야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전히 물가가 문제다 보니 최근 5개분기 연속 전기요금은 동결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한전의 누적 적자가 무려 43조 원이다 보니 요금 인상은 필수라고 하고 이번에 인상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 그런데 또 이제 불편한 구석이 생겼습니다. 바로 지금 날씨죠. 과연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전기요금을 올릴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지금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섹터 두 개는 바로 자율주행과 STO입니다. 다른 바이오나 그런 친구들도 당연히 보고 있지만 그런데 이 친구들은 잘 터지면은 10배어까지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지난번에는 STO 받고 이번에는 자율주행에 대해서 한번 보자면은 다음 달 10월 10일 로보택시가 공개가 됩니다. 또한 최근 캘리포니아에서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돌아다니는 게 포착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내년 1분기에는 FSD를 유럽과 중국에 판매한다는 이야기도 존재하는 상황이다 보니 자율주행 관련주는 계속 관심을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내년 초가 되었을 때 자율주행 관련주 텐베거가 나와 있을까요?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입니다. 올 여름 게임주가 잠시 상승하나 했더니 여기 보시면은 8월 달목 쭉 올라가는 모습을 잠시 나타내긴 했었으나 다시 또 꼬꾸라진 모습이 나타났죠. 퍼스트 디센던트의 기대감이 나오면서 선전하는 모습을 나타냈지만 업데이트 이후 폭망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게임주의 상승은 이제 시작이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내년까지 기대작 게임이 나올 예정이며,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신작 기대감도 좋지만 주가가 저점 근처이며 실적 안정성이 있는 NC, 펄어비스, 컴투스 이런 거를 보라고 합니다. 그 반면 또 미래에셋증권에서는 서브컬처 게임이 최근 들어 관심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강점이 있는 시프트업과 넥슨 게임즈 요 두 개를 공부하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자, 과연 게임주 사실 대표적인 금리 인하 수혜주 아니겠습니까? 어떤 결과 나타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공모주 큰 장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든 건 돌고 돈다고 말할 수 있겠죠.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공모주 영상에서 엄서용이라는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하면은 결국 한 달 정도 후에는 다시 공모주가 크게 몰려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번 주 목금에는 제닉스가 옵니다. 기관 데이터가 좋다 보니까 당연히 청약을 해보면 좋겠죠. 그리고 10월 초부터는 토모큐브, 셀비온, 한캠, 루미르, YJ링크, 3빌리언, HNS 하이텍, 시메스, 클로버 등 엄청나게 많은 기업이 대기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또다시 공모주로 많이 벌어봐야겠죠. 하나당 10,000원만 해도 이게 돈이 얼마입니까? 다 철저하게 준비해서 어떤 걸 청약할지 어떤 거를 청약 안 하고 패스할지 빠르게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욜로에서 요노로 확실히 청년들이 많이 변했다고 합니다. 예전에 봤던 내용인데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요즘은 YOLO라는 단어보다 YONO라는 단어가 쓰인다고 합니다. 바로 YONO가 뭐냐면은 You only need one 이라는 뜻인데요. 과소비 말고 필요한 거 딱 하나만 있으면 된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요즘 미국에서는 많이 쓰는 과시하는 걸 SNS에 올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적게 쓰는 거, 빈티지를 사용하는 거 등등 그런 것들을 SNS에 올리는 게 유행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와인, 오마카세 이 인기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며 짠테크의 인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자, 짠테크 하면은 또 파킹 통장을 잘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혹시나 파킹 통장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뭐 금리를 많이 주는 상품을 찾다 보면은 정말 여러 가지 귀찮은 조건이 붙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물구나무 서면은 0.1%더 준다, 탕후루 만들면은 0.2% 준다, 뭐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래서 아무 조건 없이 금리를 많이 주는 파킹 통장을 확인을 해 봤더니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5천만 원까지 3.7%를 주는 친구가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금융의 첫 번째 저축 예금 이 친구가 3.7%나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돈이 많다. 그렇다면 1억까지 3.3%를 주는 신한의 참신한 파킹 통장 그리고 2억까지는 3.0%를 주는 대신에 더 드리고 입출금 통장 이렇게 세 가지가 조건 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3% 넘는 금리를 준다고 하니까 이것들 혹시나 파킹 통장 찾는다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내일 이제 연휴 마지막 날인데 푹 쉬시고 우리가 또 공부를 할 만한 필수적인 내용을 계속 공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